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9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27일 황교안 대표가 당선된 이후 자유한국당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말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정확해졌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야당은 사실 권력을 갖지 않으니까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말입니다. 야당의 말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면은 여론이 바뀝니다. 여론이 바뀌면은 선거에서 이기고 선거에서 이기면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당의 가장 큰 그 유일한 무기가 말 그리고 법인데 이 말이 황교안 그리고 나경원 이 두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핵심을 찌릅니다. 핵심을 찌르는 이 말과 글은 읽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그 말을 많이 퍼뜨리게 됩니다. 그게 사람들을 용감하게 만듭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나 머리가 좋고 부지런하다고 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 좋고 부지런하고 용감한 사람. 이런 모습으로 자유한국당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더구나 문재인 정권이 하노이 쇼크 이후에 상당히 공경에 처했는데 거기서 탈출하려면은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치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가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법치와 반공입니다. 한미동맹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자유한국당의 달라진 모습과 문재인 정권의 공경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그것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의 상승, 문재인 지지율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힘이 바로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좌파 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연습회의라는 것을 소집을 해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은 어떤 언론에서도 접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특수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국을 보는 황교안 대표의 이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아주 직설적이기 때문에 이런 보도는 지금 기존 언론이 하지 못합니다. 이걸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걸 읽어보고 상황을 보는 어떤 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 고위공직자 수사처입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이런 것들의 패스트 트랙은 좌파 독재 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딱 요약을 했습니다. 이 패스트 트랙은 국회에서 신속 처리 법안입니다. 신속 처리. 패스트 트랙에 태우면은 다수결로 밀어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패스트 트랙이라고 합니다. 요새 좀 유명해진 용어가 됐습니다. 요게 핵심이네요.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이런 것들의 패스트 트랙은 좌파 독재 정권의 수명을 연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입법 쿠데타다. 한 문장에 이렇게 핵심적인 사안을 딱 정리한다는 게 이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이 길어지면은 뭘 모른다는 이야기죠. 이 정권이 패스트 트랙에 태우려는 이 새 법안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3법이나 다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과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서 국회 의석을 날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들과 야합해서 다음 총선에서 좌파 연합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음모입니다. 여기 또 용어 하나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좌파 연합의회를 만들려고 한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투쟁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정권은 권력기관과 언론을 장악한 채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는 원래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고 말을 신중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게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주도하고 사법부를 급박해서 판결까지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애국 우파의 입을 틀어막기 위하여 인터넷을 검열하고 유튜브까지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독재 정권이 이제는 공포 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의회마저 좌파 연합으로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 3법 패스트 트랙의 분명한 실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좌파의 소수 야당들은, 좌파 성향의 소수 야당들은 이런 뜻입니다. 주로 정의당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이 정권을 견제하기는커녕 애국 우파 세력을 단합하는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호위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권 경제 폭망, 민생 파탄, 안보 붕괴의 제대로 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의용야당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제 역할을 야당들이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국 우파의 마지막 보루인 자유한국당을 없애겠다고 하는 정권과 야합해서 온갖 책동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에 공수처까지 들었으면 애국 우파 말살에 앞장서는 전위부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쉽지 않습니까? 쉽고 이런 주장은 조선일보의 사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그게 말의 힘이죠. 야당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실은. 야당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면은 언론은 그 야당의 말을 인용하는 식으로 해서 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권위정부 시절에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었던 중요한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는 좌파 정권, 이 좌파 독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말이 더 크게 달라진 것 하나가 이 정권을 좌파 독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이다. 그것도 말의 힘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서 벌어졌던 경찰의 수사 조작극, 내년 총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즉 야당 후보를 경찰 또는 검찰 또는 공수처가 세워진다면 경쟁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원천적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총선에서 미래가 짓밟히고 좌파 연대 국회가 들어서게 되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황교안 대표는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 정권이 노리는 바가 어디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사회주의 악법들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세금은 치솟고 기업은 문을 닫고 경제는 완전히 폭망할 것입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지옥 열차에 올라타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베네수엘라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베네수엘라행 지옥 열차. 이것도 앞으로 유행어가 되겠습니다. 베네수엘라행 지옥 열차. 좌파 연합의회. 독재 3법. 북한 김정은 투주기 예산을 누구도 막아내지 못하면 북핵 폐기는 물 건너가고
우리 5천만 명 국민들이 핵 인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북 퍼주기를 해버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상 경제 제재를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러면은 한국은 핵이 없으니까 북한이 인질이 된다 하는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퍼주기 예산을 막아내지 못하면 북핵 폐기를 물고 나가고 우리 5천만 명 국민들이 핵인질이 되고 만다.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수처에 잡혀가게 됩니다. 경찰이 국민의 사생활을 속속 들여다보게 좌파 독재가 만들어서 온 국민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도 안보도 민생도 모두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까지 무너진 대한민국에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사적생의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좌파 세력 야합과 입법 쿠데타 실상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려서 국민과 함께 이 정권의 좌파 독재 연장 시도를 막아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정권의 좌파 독재를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아마 대규모 시위가 열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거죠. 야당이 거리와 광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그 전신인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이 거리와 광장을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성이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 광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즉 국민 속으로 직접 뚫고 들어오지 않으면 이 위기 상황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의 달라진 모습,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주 감동적 연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힘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